최창렬 교수를 모시고 이 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서 비례한국당을 준비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뭐 됐어요. 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오더니 공식적인 이제 선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발상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보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정치인들이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졌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역구 의석이 많아지면은 비례대표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역구를 뺀 숫자를 이제 비례대표로 하는 거거든요. 예. 연동형의 경우에 그렇죠. 준연동형은 그것에 이제 50%만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에서 많이 이제 당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특히 소선거구와 단순 다수제제니까. 그럼 이제 비례대표제는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들에게 유리한 거죠. 예.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득표대로 민심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게끔 하겠다는 건데, 그 비례대표를 별로 못 얻으니까 지금 말씀처럼 위성 정당이란 뭐 그것이 무엇이 됐건 페이퍼 정당이죠, 말하자면. 전 페이퍼 컴퍼니 들어봤는데 페이퍼 파티는 처음 들어봅니다만. 그걸 만들어서 그쪽에 비례대표를 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같은 당에다가 그 정당 대표를 찍으면 지역구가 많이 되면은 이게 비례대표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다른 정당에 유사 정당에 그 비례대표를 그 정당 대표를 찍어서 그걸 온전히 그대로 흡수하겠다, 나중에 합당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편법이고 꼼수입니다. 이게 뭐 법에 맞는다 틀린다라는 그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어떤 정당이 그러니까 이제 정당 득표를 이제 얻었는데 10%를 얻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10%면 30명을 그 당에 줘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을 못 시키면은 비례대표를 가지고 이제 그걸 채워야 되니까 엄청난 숫자의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두 개로 딱 분리해서 하는 지역구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회사가 비례대표를 가져가고 그걸 이제 합당을 해서 그 숫자 다 이제 챙기겠다라는 거니까. 좋은 머리를 국정이나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썼으면 좋았을 걸. 굉장히 막판에 이런 일이 또 정치적 상상력이 극도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뭐 이렇게 한국당도 그렇고 다들 거대한 양당은 입장이 다르고 소수 정당도 입장이 다르고 이렇게 되겠군요, 이것도. 민주당도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윤리적으로 규범적으로 비판하기 이전에 의석을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당은 아무튼 자기 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게 권력의 획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한국당이 이러한 그 위성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만들 명분이 있을까요? 정치라는 게 이건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신뢰와 명분의 조화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이건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다. 난감하고 곤혹스럽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느 당이 얼만큼 유리해질지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그 계산이라는 게요, 지금 이제 20대의 의석수라든지 지금의 이제 정당의 그 지지율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해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연동률 50%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지금 이제 그 4+1에서 이것이 논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연동형에 이제 30석에다 이른바 이제 캡을 씌운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다른 당은 이제 줄거나 그대로인데 자유한국당이 좀 늘어나는 이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도표가 나오고 싶으면 복잡하니까 맨 오른쪽에 마이너스 플러스만 보시면 민주당이 한 4석 줄 수 있고 자유한국당은 한 7석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군요. 그 이제 저 숫자대로 될 것도 사실 아니에요. 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 20대 선거 때의 숫자를 그 시뮬레이션 적용해서 나온 거라서 저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단지 그러나 한국당은 어쨌든 이대로 가면은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의석을 많이 차지해서 결국은 연대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한국당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죠. 저건 뭐 어떤 그냥 가상의 조건을 이제 대입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황을 봐서는 이게 우리 지금 정치 관련 여러 법들이나 상황을 볼 때 적용할 수 있겠냐, 압박용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용하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법에는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국고보조금도 쓸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그 정당에다 찍어라란 말은 안 하겠죠. 그러나 이미 유권자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정당을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 아주 그 결집력이 강한, 이른바 충성도가 강한 유권자들이 찍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명시적으로 선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단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정당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할 수 있겠으나 예. 국민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위성 정당이라는 용어부터도 그렇죠. 거부감을 주는 데다가 아무리 그 정당을 지지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오히려 지역구에도 저는 떨어질 수가 있다. 지역구에서도. 또 그래서- 그런 역풍이 예, 가능할 그럼요. 수도 있군요. 이거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유권자들은 우리 인간이거든요. 시민들이에요. 지성이 있는 집단 지성의 시민들이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하나만 보고 생각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자신들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기 위한 거라서 현실 정치에서 마냥 나무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너무 얕보는 거다. 이거는.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 어려워하면 이런 발상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층은 뭐 우리가 당을 이렇게 자회사처럼 있겠죠. 만들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하면 먹힐 수 있는데 중도로의 외연을 확대하는 작업은 이제 불가능해지는군요. 오히려 지역구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이것이 실천되기는 저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어느 언론도 다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압박용은 아닌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묘한 수를 좀 그렇습니다. 생각해냈는데 이 뭐 현실로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하겠다면 또 못할 일은 못할 없다. 것도 없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1 협의체에서는 선거법 어떻게든 통과시켜 보자라고 다시 논의를 좀 하는 듯 하더니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꽉 막혀버렸습니다. 또 석패율 제도가 또 이제 민주당에서 예. 이것을 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4+1 협의체에서 뭔가 논의가 돼서 합의가 모색될 것 같았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지금 말씀처럼 3+1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나오니까 예. 각 정당의 계산이 다 다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항상 이 선거에 관련된 법, 이른바 정치관계법들, 정당법도 그렇고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이 공직선거법도 그렇고요. 예. 선거를 상당히 많이 앞둔 때 이게 개정이 이루어져야죠. 선거가 바로 목전에 있으면 이 계산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당들 계산법이 복잡해지니까 당이건 주범이건 당장 이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날이 빠지는 거죠.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당을 하나 더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면서 선거운동을 준비하면서 지역구 공천하랴 비례대표 어떻게든 남의 당처럼 겉으로는 돼 있지만 그렇죠. 그거 조정하려 하면은 이 권한이나 아니면 뭐 자원 이런 것이 분산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서 오히려 손해볼 수도 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있고 선거운동을 그러한 못하고. 것들을 이제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의외에 예. 당내 파열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서 또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면 그래가지고 당내 갈등으로 이제 선거 전국이니까 서로 막 내부 고발이 그럼요. 나오고 뭐 그렇게 그러겠죠. 되면 이제는 같은 당내가 문제가 아닌 거죠. 자신이 당선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정치가 대단히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되는 것부터 빨리 하자. 뭐 네.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민생 법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맨 처음에 선거법이 이제 그 선거의 규칙이니까 게임의 룰이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예. 사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됐어야 되는 건데 이미 그건 어겼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예비 후보들 후보 등록은 등록도 이미 지금 지났습니다. 시작됐죠. 12월 17일이니까 네. 지났는데도 아직 이제 이 규칙을 마련을 못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거법을 하는 게 맞는데 워낙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 전체가 이제 국민들의 불신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 민생 법안 이런 것도 빨리 통과시키자는 건데 또 이거를 또 한국당은 뭐 예산을 자신들 배제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과해라 또 이렇게 나오니까 예. 정말 이 우리 정치가 이거는 뭐 요만큼 단 1%도 합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예. 근데 시청자들이 이제 보여주시는 이런저런 뭐 질문들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제는 질문이 좀 단순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패스트트랙 법안은 됩니까? 올해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질문이 이제 등장하기 제가 볼 시작합니다. 때는 지금 오늘이 12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올해 안에 된다는 보장이 별로 없을 것 없고. 같아요. 지금
이 지금 선거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225대 75는 이미 패스트트랙 정부에서 올라갔던 것이고, 예. 240대 60 얘기 나오다가 250대 50까지 모아졌는데 속패율은 사실 민주당이 찬성했던 법이었어요. 그렇죠. 지역구도 완화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이 또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제 그 속내들이 있는 거죠. 예. 겉으로 이제 중진들 구제용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그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마지막까지 그 석패율에 매달려서 끝까지 가면 진보표가 분산된다는 그런 이제 민주당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얽히다 보니까 연동률도 30명한테만 이제 캡을 씌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또 25명에만 캡을 씌우자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그 계산 한두 명 그 이제 비례대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연말까지 저는 이 패스트트랙 선거제 이거 저는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한국당 배제하고 선거 게임의 룰을 그냥 밀어붙이기도 한계가 있을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말씀처럼 되는 거냐? 저는 뭐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